안녕하세요. 저는 조인트일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유정수라고 합니다. 오늘 허리 통증에 대해서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리 통증은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한 번 이상 겪는 고통 중에 하나이고, 특히 주로 앉아서 업무를 보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들에게는 자주 겪는 중요한 통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에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시간은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양방향 척추 내시경이라는 안전하고 확실한 치료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허리 통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원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스크와 척추 협착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디스크와 척추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에 대한 치료법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스크와 척추 협착증을 알려면 먼저 척추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척추 모형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척추 구조물을 설명하겠는데요. 척추는 먼저 이 척추 뼈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사이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이 물렁뼈, 이게 디스크라고 합니다. 이 디스크가 뼈와 뼈 사이에 있고, 또 보면 노란 게 이게 신경입니다. 이게 신경이 지나가게 되어 있고요. 뒷부분에 또 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인대가 있고요. 그 주변에 혈관이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스크는 먼저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거의 디스크인데, 충격을 흡수하는 물렁뼈 같은 조직입니다. 마치 젤리처럼 생겼고요. 그 척추 중심에 보면 여기 수액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수액은 충격을 흡수하는 작용을 주로 하고요. 이 겉에는 섬유륜이라는 것이 싸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구조로 디스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복적인 외상이나 디스크의 압력이 올라가는 안 좋은 자세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했을 때, 또는 무거운 것을 드는 일이나 힘든 일을 하게 되면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를 겪으면서 딱딱해지고 충격 흡수를 잘 하지 못해서 디스크 자체가 균열이 가고 디스크를 싸고 있는 부분이 약해져서 그쪽으로 수액이 흘러나와서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발생하는데요. 이 모형에서 보시면 이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이 디스크에서 이 빨간 게 이 수액이 바깥으로 삐져나왔습니다. 약해진 조직을 통해서 그 주위의 신경을 흘러나온 디스크가 압박을 하니까 이 주변에 염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신경관이 좁아진 상태를 척추 협착증이라고 하는데요. 자, 위에 다시 보시면 신경관은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 가운데에 구멍 난 데 보이시죠? 이게 신경관, 신경이 지나가는 관이죠. 그래서 이 신경관이 좁아지게 되면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데요. 신경관은 척추 뼈가 있고요. 앞뒤에 뼈가 있고, 그 사이에 황색 인대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디스크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여러 가지 둘러싸이는 이 구조물들이 노화에 의해서 뼈가 점점 커지고 황색 인대도 두꺼워지고, 또한 신경관 앞쪽에 있는 디스크가 뒤로 흘러나오고 튀어나오면 신경관은 점점 좁아져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염증과 통증이 유발되는 거죠. 디스크의 증상은 디스크의 압력이 증가하는 자세, 주로 앉아 있거나 허리를 숙일 때 수액이 더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므로 허리 통증과 신경 증상이 더 심해지고, 협착증은 신경관이 좁아지는 자세에서 주로 통증이 심해지는데요. 앉아 있는 자세보다는 주로 서 있을 때, 걸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 양상입니다. 통증의 차이도 있는데요. 디스크는 주로 허리 통증과 엉덩이 다리까지 저리고 아픈 증상이 주를 이루고, 협착증은 허리 통증보다는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까지 아픈 통증이 주로 먼저 시작됩니다. 하지만 척추 협착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디스크도 있기 때문에 디스크와 협착증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치료도 둘 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스크 환자들 중에 8에서 90% 정도는 안정과 휴식만으로도 2개월 이내에 증상이 좋아질 수 있고요.
5에서 10% 정도는 주사치료, 약물치료 등으로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에서 5% 정도가 실제로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척추협착증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은 약물치료, 주사치료나 또는 신경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경막의 신경차단술로 수술이 아닌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도 대부분 호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 말한 방법들로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을 때는 수술적 치료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시술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술은 MRI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병변을 진단한 후에 부분 마취를 통해서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신경이 눌린 부위에 디스크는 고주파나 레이저를 통하여서 튀어나온 디스크의 크기를 줄여줄 수 있고, 그 주변의 염증과 유착된 부위를 가느다란 관이나 내시경을 통하여서 염증을 제거하는 약물과 유착을 풀어주며, 또한 협착증으로 좁아진 부위를 기구를 통하여서 확장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척추협착증 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수술적 치료를 무서워하고 될 수 있으면 수술을 꺼려해서 하지 않으려 하지만 수술을 어쩔 수 없이 꼭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이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오랜 기간 눌려 있거나 또 많이 눌리게 되면 다리의 감각이 저하되거나 다리의 운동 능력, 즉 근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신경의 부분 마비가 온 것으로 그대로 방치하면 마비가 진행하게 되며 심한 경우는 소대변 장애가 올 수 있고, 너무 늦게 수술하게 되면 마비가 덜 돌아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럴 경우는 전문의와 상의 후에 수술적 치료를 해야 합니다. 또한 마비가 오진 않았지만 통증이 심해서 주사나 약물치료, 신경차단술, 시술 등으로도 통증이 조절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인데도 척추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술을 미루거나 다른 치료만을 고집하다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서 수술 후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하면서 기존의 절개 수술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최소화한 척추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가 있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은 허리에 1cm 정도 되는 구멍에 한 곳에는 내시경 기구를 넣어서 정확하게 허리 통증의 원인을 찾고, 또 다른 한 곳에는 수술 기구를 넣어서 정확하고 안전하게 튀어나온 디스크를 절제하거나 또는 두꺼워진 황색 인대나 뼈 조직을 절제해서 척추 협착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수술입니다. 척추 내시경의 장점은 기존의 현미경 수술보다 근육이나 조직의 손상이 적고 출혈이나 감염이 적어서 일상생활로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당뇨나 고혈압이 있고 고령인 환자들도 내시경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미경보다 내시경의 시야가 더 넓고 정확해서 신경 주위의 유착 등을 진단하고 치료하기가 쉬우며 뼈나 근육, 인대 손상이 적어서 나사를 삽입하는 유압술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수술적 치료를 받은 후에 증상이 재발한 경우는 대부분 나사 유압술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척추 내시경만으로도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근본적 치료를 하고 싶으나 절개 수술은 피하고 싶어 해서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술은 일정 기간 통증을 줄여주고 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나중에 재발할 수 있는 등 근본적인 치료로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양방향 척추 내시경은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여서 재발률을 현저히 낮추고 안전하고 빨리 회복되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진 치료 방법입니다. 디스크 협착증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는 분들이 계신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통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시기를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